미국 부자가 태국 병원에서 치료 거절당했습니다. 죽어가는 환자에게 선결제를 요구한 태국과 달리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생명부터 살린 한국 의료진의 모습에 미국인이 충격받았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당장 미국에 도입해야 한다며 기부 재단까지 설립했다고 합니다.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그리고 한국 의료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와 남편 로버트는 평소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오랜만에 가족 휴가를 계획했습니다. 로버트는 미국에서 꽤 알려진 중견 재벌 사업가로 늘 하루가 부족할 정도로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번 휴가는 정말 특별했습니다. 태국의 고급 리조트에서 아이들과 함께 오롯이 가족만의 시간을 보내기로 했으니까요. 도착한 첫날부터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는 럭셔리한 방, 친절한 직원들, 그리고 맛있는 현지 음식까지. 로버트도 오랜만에 휴대폰을 내려놓고 아이들과 수영장에서 시간을 보내며 행복해했습니다. 휴가 사흘째 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로버트가 갑자기 배를 움켜쥐고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체한 증상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통증은 심해졌고 열도 점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밤중이었지만 리조트 직원에게 도움을 청했고 곧 의사가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의사는 로버트의 상태를 확인하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병원으로 즉시 이송해야 합니다. 맹장염 증상이 의심됩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로버트는 들것에 실려 나갔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고통스러워 보여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아이들은 겁에 질려 울기 시작했고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아이들을 안심시키며 구급차를 따라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로버트는 이미 의식이 흐릿한 상태였습니다. 열이 너무 높아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통증 때문인지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죠. 그런데 병원 접수대에서 믿기 힘든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간호사는 로버트의 상태를 확인하기도 전에 보험 서류와 진료비 선결제 문제부터 꺼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외국인 환자의 경우 치료 전 보험 확인과 예상 진료비의 선결제가 필요합니다. 놀라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눈앞에서 사람이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데 어떻게 서류와 돈을 먼저 챙길 수 있단 말입니까? 지금 제 남편이 얼마나 아픈지 보이지 않나요? 돈은 상관없습니다. 얼마든지 낼 테니 제발 먼저 치료해 주세요. 제가 절박하게 외쳤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의 답변은 냉정했습니다. 규정상 선결제가 없으면 응급처치가 어렵습니다. 로버트는 병원 침대 위에서 의식이 점점 더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데 병원은 서류 작업을 우선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우리가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으니까요. 당신들 눈앞에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서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제 항의는 무시됐습니다. 접수 담당자는 무표정한 얼굴로 컴퓨터 화면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외국인 환자는 규정이 다릅니다. 선결제가 없으면 진료가 어렵습니다. 로버트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대기실 침대에 누워있는 그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고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시간을 더 끌면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은 겁에 질려 로버트 곁을 떠나지 못했고 저는 절박한 마음으로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머릿속에 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얼마 전 친구로부터 들었던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친구는 서울에서 응급 상황을 겪었는데 놀랍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인 치료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인천까지 가는 가장 빠른 항공편을 검색했습니다. 운 좋게도 3시간 후에 출발하는 직항 비행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지금 한국으로 갑니다. 저는 결단력 있게 선언했습니다. 아이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지금은 설명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응급의료 동행 서비스에 전화해 상황을 설명했고 놀랍게도 그들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공항까지의 이동, 항공사와의 협조, 기내 응급처치 준비까지 모든 것이 신속하게 진행됐습니다. 로버트는 들것에 실려 공항으로 향했고 저와 아이들은 겨우 짐을 챙겨 따라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로버트는 응급처치사의 도움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상태는 여전히 위태로웠습니다. 고열로 인해 혼란스러운 상태였지만 가끔 정신이 들 때면 로버트는 제 손을 잡고 불안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설마 나 이렇게 끝나는 건 아니겠지. 12시간의 비행 동안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비행기 창문 너머로 보이는 검은 하늘과 달빛이 마치 우리의 불안한 심정을 대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비행기 승무원들은 우리 상황을 알고 최대한 도움을 주려 노력했지만 기내에서 할 수 있는 의료 처치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로버트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고 숨소리는 더욱 가빠졌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할 때까지 버텨줘야 한다는 생각으로 로버트의 손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내 남편이
내 아이들의 아버지가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모습을 보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도착하면 모든 게 달라질 거라는 희망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인천공항에 도착했다는 기내 방송이 들렸습니다. 로버트는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기내 응급처치사의 도움으로 간신히 비행 시간을 버텼지만 그의 상태는 여전히 위급했습니다. 승무원들은 다른 승객들이 먼저 내리도록 안내했고 우리는 의료진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로버트는 의식이 희미한 상태였지만 자신의 힘으로 걷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괜찮아. 내가 걸을 수 있어. 항상 강인함을 보여주려는 그였기에 이런 모습이 더 안쓰러웠습니다. 그의 팔을 부축해 천천히 비행기에서 내렸고 탑승구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로버트의 다리에 힘이 풀렸고 그는 앞으로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로버트! 제가 외치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30초도 채 되지 않아 공항 응급 의료진이 달려왔습니다. 3명의 의료진이 신속하게 로버트를 들것에 눕혔고 즉시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위급해 보입니다. 즉시 공항 내 응급센터로 이송하겠습니다. 한 의사가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놀라운 건 그 누구도 보험 서류나 신원 확인, 진료비에 대해 물어보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태국에서의 경험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기 의료진들은 오직 로버트의 상태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당황한 표정으로 비용은 얼마나 하고 말을 꺼내려는 찰나 의사가 손을 들어 저를 진정시켰습니다. 지금은 생명부터 살립니다. 나머진 나중에요.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사람이 가장 우선이라는 너무나 당연한 가치가 이렇게 실천되는 모습을 보니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공항 내 응급센터로 빠르게 이동했고 의료진은 즉시 로버트의 상태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혈압, 체온, 맥박을 체크하고 통증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검사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과정이 마치 시계 톱니바퀴처럼 정확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허둥대지 않았고 각자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맹장염이 심각하게 진행된 상태입니다. 즉시 항생제 투여를 시작하고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해야겠습니다. 주치의의 판단이 내려졌고 곧바로 구급차가 준비됐습니다. 모든 과정이 놀라울 정도로 신속했습니다. 우리가 태국에서 서류 작업에 시간을 낭비하던 그때 여기서는 이미 치료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구급차로 이동하는 동안에도 의료진은 로버트의 손을 꼭 잡아주며 안심시켰습니다. 한 간호사는 영어로 걱정 마세요. 곧 좋아질 거예요 라고 말하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로버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의식이 희미한 상태에서도 그는 느낀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료의 모습이라는 것을. 제 손을 꼭 쥐며 로버트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게 진짜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모습이구나. 그 한마디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만난 한국의 의료진들. 그들의 전문성과 인간미는 우리에게 큰 희망이 되어주었습니다. 대학병원으로 이송된 로버트는 즉시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대기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불안한 시간을 보내는 동안 주치의는 정기적으로 나와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수술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맹장이 파열되기 직전이었지만 다행히 제때 도착하셨네요. 그 말에 안도의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수술은 3시간 만에 성공적으로 끝났고 로버트는 회복실로 옮겨졌습니다. 의료진은 계속해서 친절하게 상태를 설명해 주었고 아이들에게도 아빠가 곧 좋아질 거라고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태국에서의 차가운 대응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여기 의료진들에게는 환자가 단순한 숫자나 수입원이 아니라 한 생명으로 느껴지는 듯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로버트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밝은 햇살 아래 그는 이제 훨씬 나아 보였습니다. 창백했던 얼굴에 혈색이 돌아오고 눈빛에도 생기가 돌았습니다. 담당 간호사가 정기적으로 체크하러 들어오는데 그때마다 로버트는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어제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된 감사 인사도 못 드렸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로버트의 말에 간호사는 손사래를 치며 웃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어떤 환자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니까요. 그 말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병실에 혼자 남게 된 로버트는 창밖의 서울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여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어. 로버트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나는 돈으로 모든 걸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이 나라에서 난 구원을 받았어. 돈을 요구하기도 전에 먼저 내 생명을 구해준 사람들에게 말이야. 아이들이 잠시 간식을 사러 나간 사이 로버트는 제게 마음속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미국에서 내가 가진 지위, 부유, 명성, 그런 것들이 정작 내 생명이 위험할 때는 아무 소용이 없었어. 태국에서는 내가 누군지, 얼마나 부자인지 상관없이 돈부터 요구했지.
하지만 여기, 이 낯선 나라에서는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인간으로 대해줬어. 로버트의 눈에는 진심 어린 감동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업에 성공하고 부를 쌓으면서 우리는 가끔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잊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생명의 존엄성이라는 사실을 이번 일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복도에서 우연히 만난 주치의는 로버트의 회복 상태를 설명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예상보다 빨리 좋아지고 있습니다. 회복력이 정말 좋으시네요. 그 말에 로버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분들 덕분입니다. 제가 회복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저를 살려주신 겁니다. 병실로 돌아온 아이들은 아빠의 상태가 나아진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큰 아이는 아빠, 이제 괜찮아요? 라고 물었고, 로버트는 안심시키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이제 괜찮아. 이곳에 와서 정말 다행이야. 한국의 의사 선생님들이 아빠를 구해주셨단다. 닷새가 지나고 로버트의 상태는 눈에 띄게 호전되었습니다. 병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 아래 그는 이제 침대에서 일어나 조금씩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회진을 오는 의료진들은 항상 미소를 머금고 있었고 로버트의 상태를 꼼꼼히 체크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들이 환자를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단 한 번도 서두르거나 불친절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항상 로버트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한 번은 로버트가 자신의 통증에 대해 설명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는데도 의사는 인내심을 갖고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이런 모습에 로버트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의사들이 항상 바쁘다는 표정으로 환자의 말을 중간에 끊는 경우가 많았는데 여기서는 달라요. 병원 생활이 길어지면서 우리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간호사들은 정확히 시간을 지켜 약을 가져왔고 청소 담당자들은 매일 병실을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모든 것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의료비였습니다. 미국이었다면 천문학적인 금액이 청구되었을 텐데 한국에서는 비교적 합리적인 비용으로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로버트는 저를 불러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결심한 게 있어. 그의 눈빛은 오랜만에 보는 결단력으로 빛났습니다. 우리 회사의 건강관리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려고 해. 한국에서 배운 이 시스템을 도입하고 싶어. 로버트는 병실에서 지내는 동안에도 노트북으로 자료를 찾아보며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연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의료진들에게 우리 회사의 건강관리 전담팀 구성을 제안해볼까 해. 미국으로 초청해서 우리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받고 싶어. 로버트의 아이디어는 점점 구체화되었습니다. 그는 주치의에게 이 생각을 이야기했고 의사는 진지하게 경청한 후 몇 가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의료 환경은 다르지만 환자 중심의 철학은 어디서든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기꺼이 협력하겠습니다. 주치의의 말에 로버트는 깊이 감동했습니다. 돈이나 명예가 아닌 진정한 가치에 중점을 두는 그들의 태도가 로버트의 가치관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병원 생활이 거의 끝나갈 무렵 로버트는 의료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 작은 모임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병원 카페테리아를 빌려 의사, 간호사, 그리고 병원 직원들을 초대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가 새 삶을 얻었습니다. 단순히 건강을 회복한 것뿐만 아니라 삶의 가치관도 바뀌었습니다. 로버트는 이어서 그가 계획한 건강관리 전담팀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을 설명했습니다. 저희 회사의 직원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한국식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지식이 필요합니다. 의료진들은 로버트의 진심 어린 제안에 감동하며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퇴원 일자가 다가오자 병원에서는 작은 퇴원식을 준비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문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중증 환자가 건강을 회복하고 퇴원할 때 의료진들이 모여 축하해 주는 것이죠. 간단하지만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는 행사였습니다. 로비에 모인 의료진들 앞에서 로버트는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제 생명은 이제 한국이 구해줬습니다.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로버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성공한 사업가로 살아왔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며 최고급 서비스를 받는 데 익숙했죠. 하지만 정작 제 생명이 위험했을 때 돈과 지위가 아닌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인정해준 곳은 바로 이곳 한국이었습니다. 로버트의 진심 어린 말에 의료진들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치의는 저희는 그저 의사로서의 소명을 다했을 뿐입니다라고 말했지만 그 소박한 말 속에 담긴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기본, 그것이 이들에게는 당연한 일상이었던 것입니다. 퇴원식이 끝나고 병원을 나서는 순간 로버트는 문득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여보, 알아?
이 병원에 들어올 때는 내 생명이 위태로웠는데 나갈 때는 내 인생의 방향까지 바뀌었어.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이번 경험은 단순한 의료 서비스 이상의 의미를 지니게 되었으니까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 로버트는 계속해서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회사는 직원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거야. 아프기 전에 관리하는 한국식 예방의료 시스템을 도입하고 직원들이 아플 때는 돈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보험 시스템도 개선할 거야. 아이들도 이번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큰 아이는 저도 나중에 의사가 되고 싶어요.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고 싶어요 라고 말했고, 작은 아이는 한국 사람들은 정말 착해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해요 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호텔에 도착한 후 로버트는 곧바로 노트북을 펴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업 확장이나 이익 창출이 아닌 한국에서 배운 의료 시스템을 미국에 도입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메모를 하며 중얼거렸습니다. 환자를 돈이 아닌 사람으로 대하는 문화, 이것이 핵심이야. 저녁 식사 후 우리는 호텔 발코니에 나가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빛나는 도시의 불빛들 사이로 우리가 머물렀던 병원 건물도 보였습니다. 로버트는 그 방향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기서 내 인생이 바뀌었어. 몸도 마음도. 그의 눈빛에는 새로운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귀국 준비를 했습니다. 비행기 티켓을 확인하고 짐을 정리하며 로버트는 문득 저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돌아가면 많은 것을 바꿔야 할 것 같아. 준비됐어?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이번 경험은 우리 모두에게 큰 교훈이 되었으니까요.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로버트는 계속해서 노트북에 무언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업무에 열중하는 줄 알았는데 가까이 들여다보니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한 연구와 함께 기부 재단 설립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지금 한국 의료진을 위한 기부 재단 설립 계획을 세우고 있어. 이름은 라이프 퍼스트로 하려고 해. 로버트의 열정적인 모습에 저도 감동받았습니다. 그는 비행기 안에서도 쉬지 않고 아이디어를 정리했습니다. 이 재단을 통해 한국의 의료진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들의 의료 철학을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 알리고 싶어.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할 거야. 기내식이 나왔을 때도 로버트는 잠시 노트북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알아? 태국 병원에서의 경험과 한국 병원에서의 경험은 완전히 달랐어. 태국에서는 돈이 먼저였지만 한국에서는 사람이 먼저였어. 이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알겠어.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의료 시스템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12시간의 비행 동안 로버트는 기부 재단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까지 계획했습니다.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법률 고문과 재정 전문가들을 만나 실행에 옮길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진정한 결단력이 느껴졌습니다. 이전에 로버트라면 사업 확장이나 수익 창출에만 관심을 가졌을 텐데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 열정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우리 가족은 친척들과 친구들에게 한국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여행 에피소드로 생각했던 사람들도 이야기를 들으며 점차 진지한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네요. 미국의 의료 시스템도 배울 점이 많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며 말했습니다. 로버트는 회사에 복귀하자마자 임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공유하며 회사의 의료 복지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아플 때 돈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기업의 책임입니다. 임원들 중 일부는 비용 문제를 제기했지만 로버트는 단호했습니다. 사람의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한편 로버트는 약속대로 한국 의료진을 위한 기부 재단 설립을 진행했습니다. 그는 개인 재산의 상당 부분을 출연하여 재단의 기반을 마련했고 다른 기업인들의 참여도 독려했습니다. 재단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한국의 응급 의료 시스템을 연구하고 이를 미국에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버트는 종종 저에게 말했습니다. 진짜 의료는 기술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내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값진 진리죠. 그 말이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제 건강과 생명의 가치를 그 어느 때보다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기부재단이 공식 출범한 지 6달이 지났습니다. 생명 우선, 재단은 빠르게 성장하여 미국 내에서도 주목받는 의료 지원 단체가 되었습니다. 로버트는 자신의 인맥과 영향력을 총동원하여 재단의 가치를 알렸고 많은 기업인들이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재단의 핵심 가치인 사람이 먼저라는 철학은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재단의 첫 번째 성과는 한국의 응급 의료진 5명을 미국으로 초청해
워크숍을 개최한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인천공항에서 로버트를 치료했던 의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미국 의료인들에게 한국의 의료 시스템과 철학을 소개했고 많은 참석자들이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워크숍 마지막 날, 로버트는 무대에 올라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두 개의 전혀 다른 의료 시스템을 경험했습니다. 태국에서는 제가 죽어가고 있는데도 서류와 돈을 먼저 요구받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제 생명을 최우선으로 여겼습니다. 이 차이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은 상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로버트의 이야기는 언론에도 보도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의료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일부 병원들은 자체적으로 응급 환자 대응 매뉴얼을 개선하기 시작했고 정부 차원에서도 의료 시스템 개선을 위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재단은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의료비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돕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로버트는 종종 이 프로그램의 수혜자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떠올리며 더욱 열정적으로 재단 활동에 임했습니다. 한국과의 인연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로버트는 1년에 2번씩 한국을 방문하여 의료진들과 교류하고 새로운 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인천공항 의료센터에는 로버트가 기증한 최신 의료 장비가 설치되었고 많은 환자들이 혜택을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한국은 이제 단순한 여행지가 아닌 제2의 고향과도 같은 특별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아이들도 이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큰 아이는 의대 진학을 목표로 공부하기 시작했고 작은 아이는 국제 의료 지원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생명의 소중함과 타인을 돕는 기쁨을 알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 로버트는 정원에 앉아 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 결국 가장 축복받은 순간이 되었어. 내가 그때 아프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런 소중한 가치를 깨닫지 못했을 거야.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로버트는 이제 여러 강연에서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진짜 의료는 기술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환자를 돈이 아닌 한 생명으로 대하는 태도. 그것이 진정한 의료의 본질입니다. 그의 메시지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의료계에도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가족의 삶은 그 사건을 기점으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물질적 성공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의료진들이 보여준 그 따뜻한 마음은 우리 가족의 삶에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미국의 중견 재벌 사업가 로버트와 그의 가족이 경험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나눠드렸습니다. 태국에서는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도 돈이 먼저인 의료 시스템을 경험했지만 우리나라 인천공항에서는 사람이 먼저인 의료 철학을 직접 체험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감동적인 사연은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과 의료진의 따뜻한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로버트가 깨달은 것처럼 진정한 의료는 첨단 기술이나 화려한 시설이 아니라 환자를 한 인간으로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나라의 발전된 모습만 바라보며 부러워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연들을 통해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훌륭한 시스템과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문화나 시스템에 감동받은 사연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해외 감동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